자, 이 딸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어금니 아빠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이 사람의 수상한 행적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 이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자,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가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에 없는 이 아내 최 씨와 다퉜던 그때 어떤 내용으로 다투게 된 겁니까? 네, 아내 최 씨를 자신의 의붓 시아버지, 자신의 의붓 아버지가 8년 동안 성폭행을 했다고 네. 지난달 1일 날 강원도의 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증거를 찾겠다며 그 자신의 아내에게 이 시아버지와 그 성관계를 갖도록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붓 아버지와 한 번 더 잠자리를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4일에 이루어집니다. 네. 실제로 4일에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내와 매우 심하게 다툽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는 결국에 5일 날 그 자택 건물에서 투신 자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붓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도록 자신의 아내에게 강요를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가 자살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됐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 사건이 지금 여러 개 중복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아내 부분도 이 성폭행 부분을 고소를 했다가 그 과정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투신의 부분도 다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얼굴에 뭐 상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혹시 폭행을 했는지 아니면 네. 자살을 방조했는지 이 부분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여중생 이 그렇죠.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고 네. 다 어떻게 보면 열어놓고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의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심리 전문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하시기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의 주 수입원은 기부였는데 자신의 계부가 그런 사람이고 자기가 그런 아내를 몇 년 동안 방치했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비난에 시작되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고발을 갖다 했던 시점, 아내가 자살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의 삶의 토대는 무너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어금니 아빠는 기부금을 받고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사고 또 기부를 받고 이게 반복되어 오면서 굉장히 기부에 집착을 했던 사람이군요. 그렇죠. 기부를 하기 위해서 기부에 필요한 기부라는 거 한 측면하고 이 SNS라든지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을 좀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고 네.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부분도 그런 측면을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어금니 아빠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의 시신을 염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 영상마저 인터넷에 올리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역시 기부를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비참하게 보여서 기부를 갖다 받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도 하나의 도구 혹은 기회를 이용하고자 그 모든 과정을 갖다 찍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자, 아내가 자살한 상황마저도 본인이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사서 기부금을 좀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자, 지금 본인의 폭행을 기록한 아내의 유서가 나오면서 이 경찰이 이 부분도 아마 조사를 그렇죠.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네,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기부금도 사기 기부금일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있고요. 아내의 어떤 사망 부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계부의 어떤 성폭행 부분, 그 부분도 다시 또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망한 여중생인데 이 여중생 말고도 다른 어떤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렇군요. 열어두고 아마 조사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 핵심 포인트는 지금 깨어난 딸의 네. 진술이 아마 가장 중요하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아내, 자신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심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심리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동안 일탈된 행동을 갖다 일정 한도 이상 벗어나지 않게 아내가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아내가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서 그런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아내의 사망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불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가중되게 되면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더 몰두하게 되다가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내의 자살 그리고 이 기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동정을 사고 또 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간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기부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내 자살로 인해서 자기가 아내를 그동안 그렇게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 몇 년 동안 성폭행하도록 이렇게 방치했느냐 했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이제 기부가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좀 일탈적인 행동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사건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 어금니 아빠의 딸이죠. 이 딸, 도대체 이 아버지의 범행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요? 이 부분도 심리 전문가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딸과 아버지는 전 세계에서 드문 희귀질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아픔도 둘만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의 수술을 갖다 위해서 아버지가 기부를 받아도 그 비용을 갖다 다른 데 쓸지언정 어쨌든지 간에 이 딸은 아버지가 그 기부를 갖다 끌어내야지만 자기는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모든 부분은 아버지한테 의지해야만 됐었던 거지요. 자, 그리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어금니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말을 본인의 친형에게 했는데 이 역시 친형이 이를 그대로 방치를 했던 점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심리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자살을 갖다 한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동정을 사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신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갖다 시도할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네. 자, 그러니까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 부녀, 기부금에 의존을 해왔고 이 기부에 집착한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 무언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부에 관련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심리 전문가 표현에 따르면 네. 친형도 그걸 기부에 관계가 그렇죠. 있고 대부분 사람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기부가 끊어진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에 그렇죠. 다른 범행으로 나갔을 가능성 그런 부분도 아마 경찰에서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어금니 아빠는 기부금을 받고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사고 또 기부를 받고 이게 반복되어 오면서 굉장히 기부에 집착을 했던 사람이군요. 그렇죠. 기부를 하기 위해서 기부에 필요한 기부라는 거 한 측면하고 이 SNS라든지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을 좀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고 네.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부분도 그런 측면을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어금니 아빠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의 시신을 염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 영상마저 인터넷에 올리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역시 기부를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비참하게 보여서 기부를 갖다 받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도 하나의 도구 혹은 기회를 이용하고자 그 모든 과정을 갖다 찍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자, 아내가 자살한 상황마저도 본인이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사서 기부금을 좀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지금 본인의 폭행을 기록한 아내의 유서가 나오면서 이 경찰이 이 부분도 아마 조사를 그렇죠.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네,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기부금도 사기 기부금일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있고요. 아내의 어떤 사망 부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계부의 어떤 성폭행 부분, 그 부분도 다시 또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망한 여중생인데 이 여중생 말고도 다른 어떤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렇군요. 열어두고 아마 조사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 핵심 포인트는 지금 깨어난 딸의 네. 진술이 아마 가장 중요하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아내, 자신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심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심리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동안 더 일탈된 행동을 갖다 일정 한도 이상 벗어나지 않게 아내가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아내가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서 그런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아내의 사망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불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가중되게 됩니다. 자, 이 딸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어금니 아빠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이 사람의 수상한 행적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 이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자,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가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에 없는 이 아내 최 씨와 다퉜던 그때 어떤 내용으로 다투게 된 겁니까? 네, 아내 최 씨를 자신의 의붓 시아버지, 자신의 의붓 아버지가 8년 동안 성폭행을 했다고 네. 지난달 1일 날 강원도의 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증거를 찾겠다며 그 자신의 아내에게 이 시아버지와 그 성관계를 갖도록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붓 아버지와 한 번 더 잠자리를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4일에 이루어집니다. 네. 실제로 4일에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내와 매우 심하게 다툽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는 결국에 5일날 그 자택 건물에서 투신 자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붓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도록 자신의 아내에게 강요를 했다. 되면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더 몰두하게 되다가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내의 자살 그리고 이 기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그 동정을 사고 또 네.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간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기부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내 자살로 인해서 자기가 아내를 그동안 그렇게 그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 몇 년 동안 성폭행하도록 이렇게 방치했느냐 했지 않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이제 기부가 뭐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좀 그 일탈적인 행동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사건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 어금니 아빠의 딸이죠. 이 딸, 도대체 이 아버지의 범행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요? 이 부분도 심리 전문가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딸과 아버지는 전 세계에서 드문 희귀 질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아픔도 둘만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의 수술을 갖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가 자살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됐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 사건이 지금 여러 개 중복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아내 부분도 이 성폭행 부분을 고소를 했다가 그 과정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투신의 부분도 다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얼굴에 상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혹시 폭행을 했는지 아니면 네. 자살을 방조했는지 이 부분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여중생 그렇죠.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고 네. 다 어떻게 보면 열어놓고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의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심리 전문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하시기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의 주 수입원은 기부였는데 자신의 계부가 그런 사람이고 자기가 그런 아내를 몇 년 동안 방치했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비난이 시작되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고발을 갖다 했던 시점, 아내가 자살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의 삶의 토대는 무너졌던 거예요.